여러분 면접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면접관들을 감동시켜야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대구대학교 교수 고익환입니다. 여러분 면접할 때 내 가슴에 반드시 늘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리고 얼굴에는 저처럼 살짝 미소를 띠시면은 내 몸에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면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차분하게 해주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면접에서 성공하고 세상사가 성공한 자세가 뭐냐면은 상대를 즐겁고 신나게 해줄 때 내가 이기는 겁니다. 상대를 즐겁게 못하는 사람들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보면 히트 상품을 내는 사람들이 상품을 많이 팔게 되고 또 손님을 끄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손님을 고객을 만족시키는 가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팀에서도 내 역할이 충실하게 되면은 상사가 나를 인재로서 키워줍니다. 그래서 상대를 즐기게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면접에 임하는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편안한 얼굴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셨을 지금 면접관 안에 들어오기 전에 면접실에 들어오시기 전에 밖에서 대기실에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있을 때부터 여러분 그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평가한다 생각하고 거기서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들어오시면 그 안내한 사람이 들어가라 얘기합니다. 그럼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반드시 맞은편에 면접관들이 서너 분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바로 볼 것입니다. 그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몇 번 누구누구입니다. 면접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야만이 명단에서 면접관들이 자세히 체크를 하면서 자세히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앉는 태도도 중요하죠. 반드시 저처럼 이렇게 앉으셔서 손을 허벅지에 놓고 바르게 앉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장은 가급적 깔끔한 차림으로. 그러다 보면 남자들은 양복을, 여자들은 스커트 입은 깔끔한 차림으로 면접에 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면접관들이 질문하실 때 여러분 답변을 가급적 천천히 하시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긍정적으로 살짝의 미소를 띠는 것이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참 호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여러분 많이 떨릴 수 있어요.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차분하게 면접관을 보면서 떠박떠박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면접관들은 여러분을 배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도 주고 그에 맞게끔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을 때 질문의 핵심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관련 없는 얘기를 함으로써 나의 분위기가 허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그리고 말씀하실 때 서른 본론 결론을 하지 말고 결론을 딱 얘기하고 보충하는 걸로 대답하면 아주 명쾌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만약에 답변하다가 내가 모르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거꾸로 그 말씀은 제가 잘 못 알았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질문 다시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쪽에서는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 하고 자세히 말씀하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걸 약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오히려 강점일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제가 노력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좋죠. 그리고 질문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 면접관들이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면접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해줍니다. 그럴 때는 일어서서 반드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시고 또 그 길로 왜냐하면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모습까지도 면접관들은 예의 주시하면서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등등 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정중하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리 나의 뜻한 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질문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질문하는 취지는 면접관들이 면접자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관심도라든가 가치관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본인의 직업관과 기업관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시업사원으로 가지만은 여러분 회사에서 중요한 인물이 됐을 때 여러분이 사장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디든지 내가 중심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남의 간섭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분명한 직업관, 나는 직업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취업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고 이 회사를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이렇게 큰 의미의 미션, 나의 비전을 바로 밝혀줄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럴 때에 와서 이 사람이 일을 충실히 할 거냐를 알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면접관들은 이미 기성세대고 기성세대들은 그냥 충실히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듣기로는 젊은 세대는 워라밸 세대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목적이 바로 내 개인의 발전과 동시에 회사의 발전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너무 자기 이기 중심이 아니고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이면서도.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에요. 여러분 소개서를 써놓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소개서는 꼭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묻거든요. 자기 소개서에 뭐뭐라고 적으셨는데 본인의 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꿈을 묻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에 와서 얼마나 자기 실현을 할 거냐를 알고 싶은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실현한다는 말은 얼마나 충실히 근무할 거냐를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기여해서 이런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분명히 밝혀줄 때 같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 질문이 본인의 가치관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생각하나요?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의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해서 본인의 가치관이 우리 회사에서 내가 실천하고 싶은 겁니다. 그 여러분 평소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그 여러분의 꿈을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이루겠다. 그러면 딴 말로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인재가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딴 말로 이 사람은 월급을 줘도 아깝지 않다. 충분히 기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로 이끄는 편인가요? 아니면 따르는 편인가요? 이거를 이제 묻는 이유는 팀워크를 이분이 잘할 수 있느냐 아니냐 묻는 겁니다. 요즘은 전부 다 셀 조직입니다. 참 세포 조직입니다. 그랬을 때 팀장과 팀원들과 조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려는지 아니면 잘 협력하려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자기가 평소에 저는 여러분 일단은 신입사원에게 저는 잘 따라서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 제가 맡으면 이렇게 이끌겠습니다. 라고 그동안 얘기를 해주는 것이 조화로운 관계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이 본인이 리더 역할을 했던 일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성과를 이뤘나요? 딴 말로 여러분 요즘은 곧 팀 중심이고 셀 중심입니다. 그랬을 때 이 팀원이 때에 따라서는 팀장이 돼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 리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겪었던 사례들이 있죠. 반장이라든가 동아리 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성취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학교 공부도 또 이렇게 이룬 바 있습니다.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회사와 접목돼서 이루어지는 역량 발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공익과 사익 중에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봅니다. 내가 공적인 일이 우선이냐 사적인 일이 뭐냐. 지금 질문한 면접관들은 회사 공익 중심이었습니다. 야근도 했고 상사가 지시하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퇴근 시간이네 하고 먼저 의식을 할 거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사 조직이라든가 어떤 일이었을 때는 그 사적인 일보다도 공적인 일을 우선시하는 게 당연히 맞죠.
사실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회사 출근하자마자 바로 비트코인 확인하고 주식시장 확인하고 이러면은 기여하는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과 사의 구분을 질문해서 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걸 분명히 해야 어느 조직에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본인의 약점과 이를 극복했던 사례를 말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점을 극복하였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를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겠다는 의욕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약점이 있는데 너 이렇게 해서 극복했습니다. 그냥 생활에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왜 살면서 그런 것이 안 많겠습니까? 내가 늦잠 자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제가 늘 시간을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요 반드시 메모를 합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약점을 극복한 사례를 말해줌으로써 회사에서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인 것을 어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 리스트로는 조직 적합성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본인의 의견이 상사와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사와 다릅니다. 그럴 때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반발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회사를 봐서는 따라오겠다 내지 알려고 노력하겠다 이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의견을 다를 때는 다름을 소중하고 배우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딴 말로 상대에게 잘 어울리겠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사람은 다 다릅니다. 달랐을 때 이거를 갖다가 잘 확대하면 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두 번째 질문, 입사 후 회사와 본인 성향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상당히 이것이 화두에 오릅니다. 입사해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든가 내가 갈 길이 아니라든가 이거를 젊은 세대는 굉장히 쉽게 빨리 판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폭넓게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하는 일이 먼 훗날 세상 사는데 기초가 되고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사 후 회사와 본인 성향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면은 제가 이것을 계기로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나와 달라도 다름이 거꾸로 성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상사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예가요 회사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상사와 신입사원 사이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또 상사는 잘하면서 이런 부당한 지시를 많이 받아오면서도 동시에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겨내야만이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답은 이 사람이 이 조직에 어울릴 거냐 어울리지 못할 거냐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럴 때는 제가 좀 부족하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여기서 전무님 저는 이런 데서 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상의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적으로 밀레니엄 세대, Z세대들은 전혀 앞의 세대와 다릅니다. 그럴 때 이걸 갖다가 소통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리스트 압박 질문입니다. 이 압박 질문은 상대를 압박하니까 굉장히 면접자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면접관들은 이 압박 질문을 함으로써 상대의 성품을, 상대의 인품을, 상대의 자세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적합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를 충분히 알고 이 회사의 이런 면에서는 다소 제가
와서 기여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 회사 발전에서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이런 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제품에서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고, 저는 이걸 보태고 싶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저를 뽑아야만이 된다 생각합니다 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입사 후 희망하는 부서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입사한 뒤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에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대체로 젊은 세대에 나가 안 해 이래야 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럴 때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를 내 스스로 터득해야 인생의 깊이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하는 부서에 못 가게 되면은 거꾸로 더 노력해서 그쪽으로 원하는 바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적응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이런 점 장점을 보여주고. 세 번째 압박 질문요. 다른 지원자에 비해 어떤 부분은 자기가 유리하고 어떤 부분은 불리하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다른 지원자를 모르죠. 그거는 자기의 약점과 강점을 한번 파악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대학실에서 공부하셨어요. 스와트 법칙이라고. 나의 스트렝스, 강점과 위크니스, 약점. 강점에 따른 opportunity, 기회. 그 다음에 여러분 약점에 따라서는 위협성. 이걸 가지고 누구나 다 본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소 불리합니다. 그러나 이걸 제가 이렇게 극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제가 굉장히 유리하지만 이것을 거꾸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면접관에게 이 압박 질문 답이 충분히 될 수 있다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이 제일 부담되겠죠. 본인의 가장 큰 세 가지 단점을 꼽는다면 뭐라 생각하십니까? 장점이라 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단점을 왜 하필 묻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사람은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점과 약점을 안다는 것은 개선할 의욕이 있다는 뜻이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답을 할 거냐 하고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점을 솔직히 말하세요. 그러나 이거를 내가 이렇게 극복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설득 있게 답하는 것이 면접관이 원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71입니다. 여러분은 100세까지 사는 세월입니다. 인생을 멀리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흔쾌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가져서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